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시댁 살림살이 죄다 휩쓸어서 집 나온 30대 여성입니다. 진짜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을까봐 어디 가서 말도 못했는데 아무래도 결혼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억울해 죽겠어요. 마음 같아선 진짜 고소라도 하고 싶은데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이쯤에서 그만하고 잊어버리는 게 낫다고 고소하고 그쪽에서 질질 끌면 그것도 그것대로 답이 없다며 저를 말리시네요. 진짜 제가 미쳤다고 이 결혼을 왜 했던 건지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집니다. 저는 사실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목표하던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회사 생활이 제 적성에 잘 맞았거든요. 그래서 만사 제쳐놓고 회사 생활을 제 생활 1순위다 생각하며 몇 년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능력도 있었고 나름대로 성과도 인정받아 같이 입사한 동기들에 비해 승진도 빨리 했어요. 커리어우먼의 삶, 바로 제가 꿈꾸던 그런 생활이었죠. 그런데 2년 전 가장 친한 친구가 시집을 가면서 제 나름대로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도 저 못지않은 일 중독자였고 그래서 솔직히 저처럼 결혼 생각은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애를 한다고 하더니 1년도 안 돼서 시집까지 간다고 하니까 뭔가 묘한 배신감도 들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웃기죠? 아무튼 그러고 나서 솔직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가까운 몇몇 사람들에게 혹시 주변에 괜찮은 사람, 나랑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했어요. 당장 결혼하고 싶다, 시집가고 싶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연애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소개팅이 정말 줄줄이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땐 솔직히 좀 내가 미쳤지 왜 그런 소리를 하고 다녔을까 싶을 정도였어요. 평일에 빡세게 일하고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이게 뭔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래도 제가 먼저 해달라고 했던 소개팅이라 싫다 소리도 못하고 그렇게 주말이면 도살장 끌려가는 소마냥 소개팅 자리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개팅을 주선해준 지인들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어쩜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 없던지 제가 주제에 맞지 않게 눈이 높았던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시간이 갈수록 정말 후회막심이었어요. 내가 귀한 주말에 왜 이러고 있나 싶은 게. 그래서 더는 안 되겠다 못하겠다 싶어서 8번째 소개팅을 하던 날 오늘도 허탕치면 연애고 나발이고 포기라고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남편을 만나게 되었네요. 약속 장소에 나가니 한눈에 봐도 긴장한 듯한 남편이 먼저 도착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앞서 여러 번의 소개팅을 했던 탓에 어떤 대화가 오가게 될지 예상하며 제 나름대로 남편을 이리저리 재보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대화를 끌어나가는 방식은 앞선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예측할 수 없었고 재미도 있었죠. 그리고 다행히 남편도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헤어지면서 바로 다음엔 언제 보겠냐며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는데 그냥 그런 능글맞은 성격도 마음에 들었네요. 이후로 저희는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서로를 알아가는데 집중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았고 이미 34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였기에 결혼을 전제로 한 연애 상대를 찾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있긴 했는지 저는 사실 결혼 상대를 찾고 있던 건 아닌데 저도 모르게 저도 그렇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말이 씨가 된다더니 정말 1년 만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남편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저희가 결혼을 하면 금전적으로는 한 푼도 지원해 주실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아버님 말씀으로는 아들이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나올 줄 몰랐기에 당신이 준비를 해놓을 수가 없었다며 결혼식을 1년 정도 미루던가 아니면 저희 둘이 알아서 신혼집을 마련해라 하셨죠. 그리고 까놓고 저희가 아버님께 돈을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아예 안 해주신다는 것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이러쿵저러쿵 싫다 좋다 소리를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결혼을 1년 미루는 게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건 절대 싫다고 아주 방방 뛰더라고요. 한시라도 빨리 결혼해서 우리 닮은 아들 딸 하나씩 낳아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다 그런 이유를 대면서요. 그리고 저도 남편과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조금이라도 젊고 예쁠 때 웨딩드레스도 입고 싶었고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학부모들 사이에 제가 제일 나이 많은 엄마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랑 저희 친정어머니가 그렇듯 저도 제 자녀와 가깝게 지내고 싶었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저는 양가의 도움은 받지 않고 서로가 모아둔 돈과 대출을 받아 신혼살림을 꾸리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양가에 전하니 별 말씀 없이 저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겠다 하신 친정부모님과 달리 시부모님께서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셨습니다. 젊은 것들이 벌써부터 남의 돈 무서운지 모른다면서 어떻게 대출받을 생각을 하느냐고요. 그리고는 능력이 안 되면 반지하고지하고 그런 데를 알아봐야지 벌써부터 겉멋만 들어서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살려고 그러냐. 솔직히 시부모님 말씀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운하고 섭섭하대요. 아무튼 시부모님께선 크게 화를 내시며 대출을 받으면 부모 자식 간의 연은 끊는 거라고 엄포를 놓으셨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럼 어떡하라는 거냐며 속상해하고 그러다 나온 이야기가 합가였어요. 결혼 이야기가 막 오가기 시작했을 무렵 남편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이냐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말하길 자기는 시부모님 특히나 아버님과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워낙 엄하게 남편을 대하셔서 아버님이 늘 무서웠다고요. 그리고 아버님은 걸핏하면 성적을 이유로 남편을 때리고 때때론 집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답니다. 내가 너까지 것 때문에 얼마나 희생을 하는 줄 아냐? 내가 어떤 고생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으로 이까지 거밖에 못하냐? 어린아들을 상대로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던 거죠. 게다가 어머님이 평생 전업주부셨기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버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시던 상황이었고 그렇다 보니 어머님도 아버님으로부터 어린 남편을 지켜주지 못하셨다대요. 그리고 그때 생긴 마음의 상처는 어른이 돼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며 자긴 나중에 애 낳으면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서 할 거라 했는데 그런 남편의 속을 모르시는 건지 시부모님이 합가 얘기를 꺼내셨으니 좀 황당했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남편이 그 합가 제안에 솔깃한 눈치였다는 거예요. 사실 시부모님께서 내거신 조건은 아주 나쁘진 않았어요. 3년 동안 합가를 하는데 생활비는 받지 않겠다. 몸만 들어오면 된다. 이거저거 돈 나갈 일도 없을 거고 그러니 알뜰살뜰 돈만 모아서 나가면 될 거다. 솔직히 듣기만 했을 땐 저희로선 전혀 손해볼 게 없는 듯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아버님과 남편 사이를 떠나서 저도 나름대로 신혼에 대한 환상이라고 해야 할지 꿈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기대하던 바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부모님과 남편이 양쪽에서 계속 저를 설득하려 들었고 결국 제가 졌어요. 신혼의 단꿈도 좋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친정에서도 시댁에서 나름대로 배려를 해주시는 거니 무조건 싫다고만 할 게 아니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래 눈 딱 감고 3년 동안 돈 모아서 나오자는 생각으로 알겠다 했네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늦은 봄 결혼식을 올렸고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한 이상 남편이 쓰던 가구 중 몇 개만 새 걸로 바꾸고 나머지는 할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준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도 까다롭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 3-4달 동안은 시부모님도 정신적으로 무척이나 잘해주셔서 이 정도면 살만하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시부모님께서 생각지 못한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세 사람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불편한 것도 몰랐고 뭐 집이 좀 누추하단 생각도 안 들었는데 막상 제가 들어오니까 저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가전도 낡았고 이래저래 신경이 쓰이신다는 말씀이셨죠. 그래서 냉장고며 TV며 기존에 쓰시던 가전제품들을 새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심지어 제 수고를 덜어주시겠다며 세탁기도 바꾸고 건조기도 하나 들여놓으면 좋겠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했으면 좋겠다고만 말씀하시지 도통 행동에 옮기질 않으셔서 왜 그러시나 했더니 제 이야기를 들으신 친정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저더러 맹추라며 말 뜻을 모르겠냐? 너더러 바꾸라는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얼떨떨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쨌든 그 당시까진 시부모님이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셨고 친정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지 친정어머니께선 2천만 원을 줄 테니 그 돈으로 가전제품을 바꾸라셨습니다. 사실관리비나 이런저런 공과금을 제외하고 저희가 지출하는 돈이라곤 가끔씩 장 보러 가면 그때 5에서 10만 원 정도 쓰는 게 전부였다 보니
해드릴까 싶은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어차피 같이 쓸 거고 그 정도 하면 나름대로 시댁에서 제 체면이 설 것 같기도 했죠. 그래서 친정어머니께 받은 돈으로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냉장고, TV 세탁기, 건조기 등등을 장만했네요. 그런데 위에 나열한 제품들이 집에 배달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아버님이 저희더러 나가라셨습니다. 저희가 싸가지가 없어서 같이 못 살겠다면서요. 그리고 그 싸가지 없다는 말의 이유가 저희가 둘 다 회사 일로 바빠 결혼식 직후 바로 신혼여행을 떠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좀 상황이 정리가 되어서 뉴욕여행을 계획했는데 시부모님 특히나 아버님께서 계속 딴지를 거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뭘 먹으려고 그러냐, 거기 치안이 어떻냐, 볼 때마다 이건 뭐 가지 말라는 건지 싫은 소리를 해대시니 결국 듣다 못한 남편이 아버님더러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말이라도 지부모한테 같이 가자 소리를 안 했다고, 그래서 저희가 싸가지가 없는 거라고요. 분명히 신혼여행이라고 말씀까지 드렸는데 그걸 저희가 시부모님한테 같이 가자고 했어야 하는 거라는 게 말이 안 된다 싶었죠. 그런데 이 일로 저희 아버님께서는 영까지 끊자 소리를 하시면서 저희더러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라셨습니다. 하루빨리 짐 싸들고 당신 눈앞에서 꺼지라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아버님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그렇게 곰살맞은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님께 화푸시라며 애교도 부려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저를 무슨 투명인간 보듯이 하시고 요즘 말로 정말 개무시를 하고 지나가시는 일이 반복되니까 저라고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과 저희 사이에서 중재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정말 말 그대로 나 몰라라 하시면서 너희가 잘못한 거니 너희가 알아서 해라, 나도 중간에서 불편해 미치겠다는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사람인데 계속해서 싫은 소리 듣고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소위 빈정이 상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너무 상해서 내가 왜 이래야 하지 싶었어요. 막말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아버님 비위를 맞춰드리느라 안 받아도 되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싶은 게, 그래서 남편한테 그냥 나가자고 했더니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조금만 기다려보래요. 자기가 아버님한테 싹싹 빌어서라도 여기서 지낼 수 있게 해보겠다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아버님 어머님하고 같이 살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렇게 표현하자니 그렇지만 그거 돈 몇 푼 모으자고 매번 별것도 아닌 일로 역성 내시고 영 끊차 소리 하시는 분들한테 머리 조아려가며 비위 맞춰가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럴 필요 없다, 나는 마음 정했다, 아버님 말씀대로 나가 살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가족끼리 같이 살다 보면 큰 소리도 좀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저도 며느리가 돼서는 대번에 나가겠다 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자기는 평생 이거보다 더한 소리도 듣고 살았는데 저는 겨우 한 번이고 처음이지 않냐고, 근데 그걸 못 견디냐는 거예요. 많이 황당했어요. 막말로 자기야 아버님 자식이니까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당하고 살았는진 몰라도 저는 제가 왜요? 제가 왜 그런 수모를 겪으며 살아야 하냐는 거죠. 그래서 남편더러 평생 당하고 산 당신이나 앞으로도 계속 참으면서 살던지 하라고,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못 나가겠다면 나라도 나가겠다니까 그게 말이 되냐면서 어떻게 부부가 떨어져 지내냐는데, 어이없는 남편이 반응에 대화를 할수록 첩첩산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지난 추석 연휴에 시댁에서 나와 친정으로 향했어요. 이 일로 당연히 시댁은 또 한바탕 난리가 났고요. 어떻게 가시집 온 며느리가 명절에 가출을 하냐는 거였죠. 그래서 저도 어차피 제가 거기 있어봤자 아버님은 저를 못 본 척 투명인간 취급하시지 않냐, 그런데 제가 왜 거기 있어야 하냐고 받아쳤습니다. 인사는 받기 싫으시면서 저랑 말 한마디도 섞기 싫으시다면서 제가 부친 전은 드시고 싶으셨냐고요. 그랬더니 여차하면 봐줄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며 가만 안 두겠단 말씀을 하시대요. 어이가 없어서 막말로 제가 아버님 자식도 아니고 가만 안 두면 뭐 어쩌시겠단 건지. 그래서 저도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엊그제 친정아버지랑 같이 이삿짐차 불러서 시댁에 갔어요. 다행히 현관 비밀번호라던가 그런 건 그대로였고 어머님 아버님도 안 계시길래 저희 친정어머니가 사주신 가전제품들하고 제 물건 싹 다 챙겨서 나왔네요. 그리고 남편한테 내 건 내가 알아서 챙겨가니까 앞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문자 하나 보내놨죠.
그랬더니 얼마 안 있다부터 핸드폰에 불이 나도록 남편과 시부모님이 번갈아가며 전화를 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만 20번 넘게 전화가 걸려오고 나서야 뭐라 짓거리는지 드러나 볼까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게 다 무슨 상황이냐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걸 다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그럼 당장 자기 부모님은 어떻게 생활을 하시라는 거냐며 자기가 상황을 해결하겠다 하지 않았냐, 그걸 못 믿고 이렇게 일을 키우냐 하는데, 해결은 무슨, 아버님이 이제나 저제나 눈길 한번 주시려나 하고 몸살이며 얹혀 사는 게 해결이냐고 쏘아붙였어요. 그리고는 나는 당신처럼 아버님의 밑도 끝도 없는 막말 못 들어드린다고, 그런 분인 줄 알았으면 합가는 애시당초 하지도 않았다고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남편 뒤쪽으로 아버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화 가는 건 상관없지만 물건들은 제자리에 돌려놓으라면서, 그래서 그건 어디까지나 어머님 아버님하고 제가 같이 산다는 조건으로 제가 산 거지. 어머님 아버님 쓰시라고 사드린 거 아니니 김칫국 그만 드시라고 체하신다고 받아쳐버렸어요. 막말로 저희 친정부모님이 돈이 썩어나서 그 돈으로 시댁 물건들 바꿔주신 거 아니거든요. 저한테 잘해주신다 하니까 고마운 마음에 해주신 거지. 정말 어이가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에게선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있어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빨리 들어오라며 아버님도 많이 후회하시는 눈치라면서요. 하지만 전 그 말 안 믿어요. 후회하신다는 건 아마 제가 친정아버지와 시댁을 찾았던 그 시간에 집을 비우신 걸 후회하시는 거겠죠. 지금도 저희 시부모님은 보나마나 당신들 물건을 제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전화로도 신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돈 주고 샀고 영수증도 제 손에 있는데 그게 왜 도난이라는 건지, 뭐 경찰한테 전화 한 통 걸려오지도 않네요. 저도 이래저래 벼르고 있어서 경찰한테 전화 한번 오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참으로 남사스럽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이혼이야 뭐 그놈의 청약 덕분에 혼인신고를 안 해서 그냥 일이 돌아서니 남남이 되어버려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진짜 퍼붓고 싶은 말이 산더미인데 경황이 없어서 다 못하고 나온 게 한스러울 뿐입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 정말 딱 제 기분이라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년 된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원래 제 이야기를 어디다 하는 편이 아닌데 얼마 전 나온 합가 얘기로 속이 말이 아닌지라 여길 다 찾아오게 되었네요. 말주변이 없다 보니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하고 저는 같은 중학교를 다녔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다지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같은 반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원을 같이 다녔던 것도 아니고, 다만 남편 친구랑 제 친구랑 친하다 보니 어쩌다 한 번씩 같이 어울렸던 게 전부였네요. 그러다 모두가 각기 다른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소식 들을 일이 없어졌고요. 하지만 그렇게 10년 가까이 흐른 후 정말 우연한 기회로 남편과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로 정신없이 바쁠 때였는데 그래도 제가 딱 하나 포기하지 못한 게 있었으니 그건 바로 영화 관람이라는 취미생활이었어요. 그것마저 안 하고 살면 정말 우울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혼자 하니까 괜히 기운이 빠져서 인터넷에서 영화 관람 동호회 같은 걸 알아보고 한 곳에 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답니다. 어렸을 땐 별로 친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땐 서로 얼마나 반가워했는지.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바로 연애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바로 취업을 했지만 남편은 졸업도 하기 전이었다 보니 그냥 가까운 친구 사이처럼 지냈어요. 그러다 본격적으로 서로 연애를 시작한 건 저희 둘 다 직장인이 되고 나서였죠. 남편은 저랑 동갑이었지만 군대를 다녀왔으니 저보다 사회생활이 늦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도 뭐 남편은 보란듯이 대기업에 들어가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저보다 학벌이 좋기도 했으니 그래서 당연한 결과다 싶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부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남편까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후로는 자주 보기는 어렵겠구나 생각했어요. 저는 저대로 바빴고 남편도 이제 회사에 적응하느라 바쁘겠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제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전보다 더 자주 저에게 연락을 해왔고 시쳇말로 들이대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적극적인 대시에 저도 못 이긴 척 마음의 문을 열었죠. 저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남편에 대해서는 제법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특히나 친구로 지내는 동안은 남편의 재정 상태에는 별 관심 없었기에 몰랐는데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금전적으로 늘 빠듯해하는 눈치더라고요. 또래에 비해 월급이 적은 편도 아니었는데 왜 매번 빠듯해하는 건지, 혹시 나랑 쓰는 돈이 아까워서 저러나 하는 오해도 아닌 게 아니라 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신호와 남편 그리고 시동생 중에서 그래도 제대로 된 밥벌이를 하는 건 남편밖에 없었고, 그렇다 보니 시부모님 생활비로 남편이 막대한 지출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 와중에 신호와 시동생도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며 남편에게 손을 벌리고 있었고요. 그 사실을 알곤 얼마나 기가 차던지.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던 것은 아니니 괜히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기는 좀 껄끄러웠어요.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사기도 싫었고요. 그런데 만나는 기간이 2년이 넘어가니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조금씩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고, 그렇다 보니 서로 얼마나 모았는지 그런 것도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솔직히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모아둔 돈이 제 절반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결혼은 하기로 했지만 그 조건으로 시댁에 드리는 생활비는 그렇다고 쳐도 신우나 시동생에겐 더 이상 금전적 도움은 주지 말라고 했어요. 경제권도 제가 가져오기로 했죠. 이게 남들이 들으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친구로 지낸 기간이 길다 보니 이런 이야기는 좀 더 직설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남편도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진 눈치였지만 결국 제 뜻에 따라주기로 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시부모님은 이런 변화를 달가워하지 않으셨죠. 결혼하고 첫 달, 줄어든 생활비를 받아드시곤 노발대발하시더니 급기야 제 면전에다 대놓고 야무진 여자를 데려오는 줄 알았더니 어디서 독한 X를 데려왔다는 소리까지 하셨으니까요. 신우나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남매 사이를 이간질한다며 절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거든요.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한 푼도 도와주지 않으셨고 친정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사윗감인 남편이 예뻐서 해주시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 하나뿐인 딸이 시작부터 고생할까 그게 걱정이라 해주신다 하셨죠.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이라고 해서 사윗감인 남편을 처음부터 쌍수 들고 환영하신 건 아니셨어요. 제가 친정어머니랑 워낙 가깝게 지내다 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미주알고주알 전하곤 했는데, 그렇다 보니 친정어머니는 사돈될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도 진작에 알고 계셨고,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면 마음고생할 건 불보듯 뻔한 일이라며 적당히 연애만 하다 헤어졌으면 좋겠단 말씀도 몇 번이나 하셨었으니까요. 하지만 뭐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돼야 말이죠. 저는 친정부모님께 몇 번이나 남편의 배경 말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남편도 틈나는 대로 저희 친정에 찾아와 저희 친정부모님한테 살가운 아들 노릇을 자처했고요. 그러자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친정부모님께서 제 결정을 믿고 지지해 주신 거예요. 한편 결혼하고 2년 만에 지금의 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출산 한 달 전까지 예전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나가 일하고 가끔 야근도 하고, 지금 생각하면 시쳇말로 정말 빡세게 지냈어요. 참고로 저희 회사에도 출산휴가니 뭐니 하는 것들이 있긴 했지만 솔직히 그때만 해도 그 제도를 당당히 쓰는 사람은 적어도 저희 팀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악으로깡으로 버틸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육아휴직이 끝나면서 터졌습니다. 원래는 제가 회사에 복귀를 하면 평일에는 친정에 아이를 맡겨놓을 생각이었어요. 주말에만 저희 부부가 아이를 보고요. 그런데 제가 막 회사에 복귀를 하려던 시점에 친정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시면서 아이를 봐주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님께 부탁을 드리러 갔어요. 사실 친정은 저희 집에서 왕복 2시간은 걸리는 거리였던 반면에 그래도 시댁은 1시간 안팎이면 오갈 수 있어서
출근 전에 맡겨놓고 퇴근 후에 데려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저희 친정어머니 소식까지 들으셨으면서도 정말 단칼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당시 어머님께서 취미생활로 노래교실에 다니셨는데 아이를 봐주게 되면 수업은 물론이고 행사 같은데 제대로 참여하기도 어려워진다는 거였죠. 어머님도 어머님 나름대로 자식새 키워놓고 이제 좀 쉬려는데 손녀를 봐달라 하니 답답하셨겠지만 며느리인 제 입장에선 또 그 거절 사유가 노래교실이라는 게 솔직히 어찌나 섭섭하던지요. 게다가 1, 2년을 봐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반년 정도만 부탁드리는 거였는데 시터를 알아보지 그랬냐 하실 수도 있는데 시터도 알아봤었죠. 그런데 아이가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아이 안전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엄두가 안 났어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제가 회사를 관두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다시 복직을 하든 다른 길을 찾아보든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친정어머니가 당신이 저를 주저앉힌 것 같다 하시며 어찌나 속상해 하시던지. 그리고 이후로 시댁 식구들과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는 사이로 대면대면하게 살아왔습니다. 신우는 여전히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지내고 있었고 시동생은 저희 애가 태어나던 해 7살이나 어린 동서와 결혼을 했지만 사이가 좋지 않았죠. 동서한테 듣기론 시동생이 동서를 꼬셔내느라고 되도 않는 거짓말을 어지간히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하지만 뭐 어디까지나 다른 집 사정이니 제가 굳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솔직히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저대로 제 가족 챙기고 애 키우느라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올해 초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평소에도 코골이가 심하셔서 어머님과 다른 방에서 주무신 지가 10년이 넘으셨다 들었는데 그렇다 보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아침에서야 어머님이 발견하셨다대요. 그래서 그 일로 가족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고 어머님이야 뭐 말할 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달쯤 지났을 때인가 신우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상의를 해야 할 거 아니냐며 저희 부부와 시동생 내외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 싶었어요. 이미 저나 남편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시댁에 틈틈이 들려 어머님 안부도 챙기고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나름대로 할도리는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신우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아버님이 그렇게 간밤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님을 혼자 계시게 하는 게 너무 걱정이 된다면서 저희가 모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정신이 확 들더군요. 제가 왜 저희냐고 물었어요. 저희는 아시다시피 집도 작고 애도 있어서 어머님 모실 상황이 못 된다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하는 말이 애가 있으니 더 좋지 않냐입니다. 어머님이 저희 애를 봐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예전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기분이 나빠졌어요.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드릴 땐 나 몰라라 하셨던 어머님인데 무슨 이제 와서 저희 애를 앞세워 저희랑 사시겠다는 건가 싶은 게 그래서 제가 엄마가 집에 있는데 왜 할머니의 손길이 필요하겠냐고 그런 이유라면 괜찮다고 저도 딱 잘랐죠. 그리고는 신우더러 그러지 말고 형님이 모시는 게 어떻냐 했습니다. 형님은 딸이고 지금 혼자 살고 계시니 어머님 입장에서도 저희랑 사시는 것보단 형님과 사시는 게 훨씬 편하시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짜증을 내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이 나이에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면 어떤 남자가 자기를 좋다고 하겠냐대요. 어이가 없었죠. 지금까지 몇 년을 혼자 살아도 좋다는 남자가 없었는데 별 쓸데없는 걱정을 다 한다 싶어서요. 하지만 차마 그런 말을 대놓고 하기는 그래서 그냥 형님도 형님 나름의 사정이 있듯이 저희도 저희 사정이 있다. 자주 들여다보고 살 수는 있어도 모시고 살 수는 없다고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젠 시동생까지 가세를 해서는 우리 세 남매 중 그래도 제일 먹고 살 만한 게 형이랑 형수 아니냐면서 그러니까 어머님을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하다나요. 웃겼죠. 먹고 살 만한 거랑 합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싶은 게 그리고 어머님을 모시게 되면 말 그대로 남편이야 출근해버리면 그만이지만 저는 정말 전하어머님 중 누구 한 명이 집에서 나가지 않는 한 하루 왼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이지 단둘이 같이 있을 상상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는 게 그래서 제가 시동생 뒤로 숨어있는 동서한테 동서라면 어머님이랑 단둘이 매일같이 붙어 있을 수 있냐고 대놓고 물었더니 죄송해요 한마디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그날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헤어졌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남편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머님의 거취 문제가 제대로 결론이 안 나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저도 굳이 애써 말을 걸고 그러진 않았죠. 그러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남편이 얘기 좀 하자며 말문을 열길래 그래 한번 얘기해봐 했더니 자기는 솔직히 어머님을 모시고 오고 싶답니다. 뵈러 갈 때마다 풀 죽어 계신 어머님을 보는 게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면서 이제껏 자기가 매번 제 의견을 따라주었으니 이번만큼은 자기 뜻대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한다고 난색을 표했어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아침 저녁으로 어머님 찾아뵙고 끼니는 챙겨드릴 수 있어도 한 공간에서 다정하게는 못 살 것 같다고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당장 당신 기분 좋으라고 혹은 어머님 기운 차리시라고 선뜻 합가하겠다고 했다간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후회할 것 같아서 그러니 나 좀 이해해달라 했죠. 하지만 남편도 이번만큼은 도통 저를 이해해주려 하지 않았고 결국 일주일 넘는 시간 동안 설정과 냉전을 오가다 결국엔 제가 졌어요. 어머님을 모셔오는 쪽으로 결론을 냈죠. 단 제가 생활비 말고 어머님을 모시는 데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했고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서류화해서 공증도 받겠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우고 시동생이고 저더러 돈독이 올랐냐며 미쳤다고 욕을 해대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어머님의 거취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나왔을 때 신우가 자기가 시동생네랑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어머님 생활비를 주겠다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아예 모셔올 생각이 없었기에 그런 말도 귓등으로 듣고 흘렸었는데 남편이 하도 집요하게 졸라서 결국 모시고 오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불현듯 신우가 했던 말이 떠올랐고 그때부터 나름대로 저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생활비만 받아서는 수지타산이 안 맞겠더라고요. 생활비로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해도 그거 뭐 어머님 필요하신 거 사드리고 하면 금세 사라질 텐데 하지만 신우나 시동생은 돈 들였으니 자기들 할 도리는 다 했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저희 집에 드나들겠죠. 자기들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이래라 저래라 해댈게 뻔하고 그럼 뭐 막말로 저는 남는 거 하나 없이 고생만 죽어라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럼 돈이라도 더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제가 생활비 100만 원에 추가로 저한테 월급 준다 생각하고 100만 원 더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되면 어머님 사시던 집 전세 계약도 더는 연장 안 해도 되니까 그 보증금의 절반을 저랑 남편에게 달라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을 서류로 만들어 공증을 받고 싶다 했어요. 그러면 저희도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책임지고 모시겠다고요. 그런데 신우가 저더러 자기들이 며느리를 들였지 파출부를 들였냐면서 무슨 월급을 달라는 거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지만 계속 얘기해봤자 딱히 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 조건을 수용하던가 그게 아니면 뭐 전부 다 없던 이야기로 하자고 했습니다. 막말로 저는 아쉬울 거 하나 없었으니까요. 그랬더니 며칠 뒤 신우한테 또 연락이 와서는 그 며칠 동안 자기도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생각한 건지 제가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무슨 따발총 마냥 쏘아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기껏 생각해냈다는 말이 저더러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서 시어머니 모시는 건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입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셨으면 제 남편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했겠냐면서 저더러 며느리 도리는 해야 할 거 아니냐면서요.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시집도 못 간 주제에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는 신우가 좀 웃기긴 하대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어머님은 모셔오지 않기로 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신우랑 시동생은 물론이고 어머님까지 남편한테 제 욕을 하셨는데 그게 역효과가 났거든요. 막말로 그래도 저나 남편은 못해도 이틀에 한 번은 시댁에 들려 어머님을 챙겼지만 신우나 시동생은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빈손으로 덜렁덜렁 왔으니 남편이 그걸 알곤 원래 사람이 자기 똥굴인지는 모른다더니 누가 누구를 욕하는 거냐면서 그냥 각자 알아서 하자고 상황을 정리해버렸거든요. 어머님한테도 우리 애는 안 봐줘놓고 이제 와서 어머님 모시고 살라 소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서 그리고 저는 아랫동서 마냥 이번만큼은 남편 뒤에 딱 숨어버렸네요. 솔직히 어머님 연세가 더 드시면 그래서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해지시면 그때는 뭐 또 그때대로 방법을 찾아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이 저희 남편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잘 사는 저희를 들쑤시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말로만 효도하는 것들이 제일 문제 아닌가요? 자기들이 하기 싫고 못하겠는 건 남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생각 좀 하고 짓거리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6년 차, 3살 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염치가 뭔지 모르는 듯한 신우와 어머님 때문이에요. 사실 신우랑 어머님이 어떻건 간에 남편만이라도 제정신이면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일까진 없었을 텐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남편도 은근슬쩍 신우랑 어머님 편을 드는 게 아주 꼴사나워 죽겠네요. 그런데 제가 이혼하자니까 그건 또 못한다고 징징거리고, 사람 성품이 나쁜 건 아닌데 맺고 끊는 걸 잘 못하다 보니 그 여파가 전부 다 저에게 오는 듯합니다.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지만 바로 연애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어요. 당시 남편이나 저나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었는데 둘 다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 서로를 알아갈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서로 연락처만 가지고 있는 수준으로 1년이란 시간을 흘려보냈다가 우연한 계기로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후로 급속도로 가까워져 연인이 되었네요. 연애하는 동안 어느 다른 연인들처럼 저희도 별것도 아닌 일로 다투기도 하고 마음 상해하기도 하고, 하지만 헤어진 애만의 그런 소리까지 해본 적은 없어요. 보통은 한두 시간 내에는 풀리고 길어도 하루 이상을 가지 않았죠. 말 그대로 남들 하는 만큼의 평범한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사귄 지 1년 반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장미꽃 한 다발을 내밀며 프로포즈를 해와서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정말이지 제가 남편과 이혼까지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다니까요. 결혼할 때 양가로부터 받은 도움은 없어요. 원래는 친정에서 5천 해주신다고 했고 시댁에서도 그러면 똑같이 5천을 맞춰주시겠다 했었는데, 신우가 말 그대로 미천할뛰었거든요. 신우는 남편보다 2살 어렸지만 혼전 임신을 했던 탓에 남편보다 한참 일찍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그때 어머님이 혼전 임신으로 시집가는 딸이 너무 미워서 한 푼도 안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으로는 혼전 임신이고 뭐고 당신은 당신 딸밖에 안 보였기에 애지우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었대요. 그런데 신우가 그런 어머님의 마음을 몰라주고는 어머님더러 사람도 아니라면서 딸이 차마 엄마한테 할 소리가 아닌 말들을 퍼부어댔었다네요. 남편 말로는 거의 쌍욕 수준이었다고요. 결국 그때 어머님과 신우의 감정에 골이 있는 대로 깊어져서 어머님이 한 푼도 안 해주셨던 건데, 신우가 그 이야기를 들먹이며 왜 자긴 안 해줘놓고 오빠만 해주냐면서 아주 중내산의 난리가 났던 거죠. 참고로 저는 결혼하고 나서야 신우 성격이 말 그대로 핵폭탄급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이 그냥 자기도 한 푼도 안 받고 결혼하겠다 했고, 저는 시댁에서 하나도 안 해주신다고 하니 친정에도 그럼 손 벌리지 않겠다 뭐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사람인데 처음엔 이런 상황 자체가 어이가 없기도 하고 짜증도 나더라고요. 1억이란 돈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그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 저희 부부의 출발선이 달라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솔직히 안 받길 잘했다는 생각이에요. 덕분에 양가 부모님께도 좀 더 떳떳한 기분이고, 지금 저희가 이뤄놓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 생활하시는 걸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남편 말과는 달리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듯해요. 그러니 여러 가지로 안 받길 잘했다 싶은 거죠. 저희는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다 끌어다가 수도권에 아파트를 구해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신혼은 신혼대로 즐기되 1년 안에는 아이를 갖겠다는 계획도 세웠고요. 딸이든 아들이든 그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2년이 지나도록 도통 임신이 되질 않았습니다. 딱히 피임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결국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하고 같이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도 이렇다 할 원인이 안 보인다 하니 이제 와서 말이지만 그때부턴 정말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건지 결국 하루는 제가 출근하는 버스에서 기절까지 했네요. 다행히 어딜 다치지는 않았지만 양가 어른들도 그렇고 당사자인 저나 남편까지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당분간은 몸과 마음을 돌보며 엄마가 될 준비를 하는 게 어떻겠냐며 퇴사를 권하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엔 남편이 너무 이기적이란 생각도 들었고 상황 자체가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 제가 걱정돼서 꺼낸 이야기였다는 걸 알았기에 결국 남편과 상의 끝에 저는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로는 집에서 잘 자고 잘 먹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회생활 시작한 이후로 그렇게 늘어져 있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저는 퇴사 3달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낳게 되었죠. 자식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이미 너무 많이 보고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애만 봐준다고 하면 그냥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출근을 하고 싶은 기분이었달까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어머님께 물어본 적도 있어요. 아이를 봐주시면 매달 200만 원씩 드리겠다고. 평일에만 좀 봐주시면 안 되겠냐. 하지만 어머님이 정말 단칼에 거절을 하시대요. 너희 자식은 너희가 키워야지. 왜 남의 손을 타려고 하냐면서 말이죠. 이땐 좀 서운했어요. 언뜻 듣기로는 신혼의 첫째를 한동안 키워주셨다 들었거든요. 하지만 남편 말로는 그때 신혼의 애를 돌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셔서 저렇게 진저리를 치시는 거니 저더러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뭐 또 딸하고 며느리는 좀 다르잖아요. 아무튼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거치며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저희 애 첫돌이 막 지나고 나서 신혼에도 출산을 했어요. 신혼애의 경우 그러니까 둘째였죠. 그런데 그게 화근이었다고 해야 할지 신우가 자꾸 저희 애랑 자기네 애를 비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비교라는 게 누가 더 예쁜 애 똑똑한 애 이런 게 아니라 자꾸 불쌍한 척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 애 같은 경우 워낙 양가에서 기다리던 아이이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여기저기서 받는 선물 같은 게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친정에서는 첫 외손녀라는 타이틀 덕분에 친정부모님께서 애가 어려서 나중에 기억도 못한다는 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저 당신들이 좋아서 해주는 거라며 좋은 브랜드에서 옷이며 장난감이며 많이도 해주셨어요. 하지만 신혼에는 사정이 저희와는 달랐거든요. 일단 당장 시부모님도 가뜩이나 벌이도 마땅치 않은 데다가 시매부도 탐탁치 않아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신우가 둘째를 낳았다는 걸 이해가 안 된다는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시댁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다 보니 뭐 크게 해주시는 건 없으신 것 같았고요. 그러니 신우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서운했던 게 있었던 모양인데 그 서운함을 자꾸 제 앞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가령 저희 애가 모 브랜드를 입고 있으면 애한테 벌써 이런 것도 입혀주냐, 우리 애는 시장에서 사 입힌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아서 처음엔 저희의 물건 중에 안 쓰는 걸로 한두 개 챙겨주고 그랬는데 그런 제 태도가 문제였을까요? 언젠가부턴 아주 대놓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부담을 느낀 제가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 이걸 가지고도 저희 남편한테 어지간히 징징거린 모양이 돼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신우에게 질려버린 건 먼저 언급한 일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나 싶은데 지난 설 어쩐 일로 시매부는 그쪽 본가에 간다 하고 신우는 애들만 데리고 친정, 그러니까 저한테는 시댁이죠. 아무튼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둘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잠깐 생각은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랑 시매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려오대요. 하지만 아무리 신혼의 이야기라고 해도 엄연히 남의 집 가정사였던 만큼 남편에게 따로 뭘 묻고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워낙 남의 이야기에 그것도 안 좋은 이야기면 더더욱 관심을 갖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매부한테 여자가 있었다대요. 같은 회사에 다니는 젊은 아가씨라나 뭐라나. 그 아가씨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저희 시매부라지만 참으로 별 볼 일 없는 유부남인데 아무튼 그래서 시매부가 이혼하자고 그랬나 봐요. 애들은 자기가 키울 테니 재산만 받고 이혼해달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자기 재산 필요 없다고 애들만 달라고 했대요. 양육비도 안 받겠다면서요.
솔직히 그 이야기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재산이 애들보다 더 좋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돈도 필요 없다 애들만 달라 그런 건가 싶어서요. 요새 애들 키우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렇다고 마음 떠났다는 남자 붙들고 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신우랑 제 사이가 그런 조언을 주고받을 관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고 아무튼 그렇게 두 사람이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이혼이 제 결혼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곤 그땐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신우는 결혼 이후로 계속해서 전업주부로 살았고 그랬기에 딱히 경력이라던가 내세울 게 없었어요. 그러니 이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한 무렵부터는 정말 이혼하게 되면 뭘 해먹고 살아야 하냐며 이래저래 고민이 많은 눈치였죠. 그래서 한 번은 보다 못한 제가 지나가는 말로 기술이라도 배워두면 좋지 않겠냐니까 어느 세월에 뭘 배워서 돈을 버냐며 오히려 짜증을 내대요. 좀 황당했죠. 기술도 없고 경력도 없는 자기를 그럼 누가 써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싶어서. 하지만 평양감사도 본인이 싫으면 그만이라고 그냥 무조건 싫다는 사람한테 제가 무슨 말을 더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얼마 후 신우 사는 동네에 엄청 큰 마트가 오픈을 해서 거기서 계산원으로 일을 하기로 했다대요. 그렇게 이제 그런대로 정리가 되었나 했는데 신우가 계산원으로 일한 지 한 달이나 됐나 싶은 무렵 때려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기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시간당 10,000원 받아가면서 애들 키울 돈을 못 벌 것 같아서 관뒀다고요. 어이가 없고 기도 안 차대요. 하지만 신우는 계속해서 이렇게는 못 산다며 말 그대로 지 잘났다고 떠들어대더니 이달 초 자기가 밤에만 일하고 대신 한 달에 4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일을 찾았답니다. 당황스러웠죠. 어떤 일이 밤에만 일을 하는데 400씩이나 주나 싶은 게. 그리고 이내 안 좋은 생각이 들어서 저랑 남편이 신우를 붙들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몇 번이나 물었는데 입을 정말 딱 다물고 죽어도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한다는 말이라곤 남 부끄러운 짓은 안 한다. 합법적인 일이다. 아니 다 큰 성인이 말을 안 해주는데 저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뭔지도 모르면서 말려도 보고 화도 내보고 그러다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그리고는 이달 초 시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기니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다며 남편하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돈 이야기인가 싶었지만 결혼 전부터 남편하고 분명히 해둔 것들 중 하나가 가족과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였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별 걱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어머님의 한껏 진지하신 목소리와 별개로 저는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시댁을 찾았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어머님이 이리저리 돌려가며 이야기를 꺼내셨지만 말씀의 포인트는 저희더러 아니 저더러 시조카 둘을 맡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제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되물으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우가 하는 일이 뭔지는 당신도 모르신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려면 낮에는 신우가 좀 쉬어야 하는데 애들이 둘이나 되니 도통 신우가 쉴 수가 없어서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들을 누가 좀 맡아줘야겠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육아하느라 어디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지 않냐면서 하나 돌보는 거나 셋 돌보는 거나 별 차이 없을 거라고 저더러 시조카 좀 맡아주라나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말이 되냐고 못한다고 했어요. 가뜩이나 하나 돌보는 것도 정말 진땀이 뻘뻘 나는데 어떻게 시조카들까지 보느냐고 어머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자체가 서운하다고도 했죠. 하지만 어머님께선 계속 미안하다 하시면서도 그래도 가족끼리 도와줘야지 어떻게 모른 척을 하냐는데. 그리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어머님께 그럼 어머님이 좀 봐주시면 되지 않냐 했습니다. 시조카들 입장에서도 외숙모보다는 할머니가 편하지 않겠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말씀이 당신은 체력이 딸려서 못한다며 저더러 집에서 애 키운다는 핑계로 일도 안 하지 않냐. 시조카들 봐주면 그래도 신우가 달에 100만 원은 주겠다고 하더라. 어머님은 200만 원을 드린다고 해도 애는 못 봐준다 하셔놓고 저더러는 100만 원 받고 시조카 둘을 보라는 건가 싶은 게 생각할수록 어처구니가 없더라니까요. 사실 저는 그래도 어머님은 신우에 비해 사리분별이 되시고 경우가 있으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당신 딸이 힘들다 어쩌다 하니까 결국 며느리 인절을 붙들고 늘어지시는 게 어머님이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제일 나쁜 건 신우죠.
자기 하나 때문에 시부모님 저 그리고 중간에서 이도저도 못하다가 욕먹는 저희 남편까지 몇 명이 지금 불편해진 건지. 그런데도 저희 신우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저한테 문자로 유치원 선생들은 한 반에 10명씩도 놓고 보던데 언니는 겨우 셋만 보는 건데 그게 안 된다는 거냐? 언니 어차피 수입도 없어서 우리 오빠한테 빌부터 살지 않냐? 우리 애들 봐주면 내가 100만 원씩 준다는데 돈 벌기 싫은 거냐? 별의별 헛소리를 짓거려대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신우한테 자기가 싸놓은 똥은 자기가 치우는 거라고 막말을 해버렸어요. 시조카들이 똥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뭐 가진 게 있다고 돈도 안 받고 애들만 데려왔냐고요. 그랬더니 이제 신우가 어머님한테 제가 얘기한 것만 쏙 전달을 한 건지 어머님이 저더러 새치여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법이라며 말 그따위로 하지 말라네요. 신우가 틀린 말 한 것도 없다면서? 그리고는 신우는 그래도 혼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지만 저는 남편 피 빨아먹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데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이야말로 지금 새치여로 저 죽이시는 거라니까. 저더러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한다고 몰아시고. 이렇게 오간 대화를 다 적을 순 없지만 그냥 한마디로 수준도 낮고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신우 문제로 더 이상 나한테 연락 안 오게 하라고 했더니 그래도 어떻게 그러냐입니다. 그냥 좀 안쓰럽게 생각해주면 안 되냐면서.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럼 내가 우리 딸 데리고 나가줄 테니 네가 신우한테 100만 원씩 받으면서 시조카들 봐주던지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핏줄들끼리 한데 똘똘 뭉쳐 살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뜻은 아니었다면서 자긴 저나 저희 딸 없으면 못 산다나요? 엄청난 사이다도 아니고 솔직히 당분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적어도 저랑 어머님 사이에서 그리고 저랑 신우 사이에서 차마 얼굴 보고 살 사람들끼리 할 말이 아닌 게 워낙 많이 오고 가서 당분간 제가 시조카들 봐줄 일은 없겠다 싶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의 어린이집 입소하는 대로 복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더는 저한테 어떻게 삐대보려는 생각은 못하겠죠. 신우가 꼴 보기 싫고 확실히 정리 못하는 남편도 짜증나지만 그렇다고 이혼해버리면 졸지에 저희 애는 한부모 가정이 되는 건데 그럴 순 없겠다 싶어서 제 나름대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찾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별꼴을 겪어보니까 상상했던 것처럼 속 시원한 결말을 내기가 쉽진 않네요. 그래도 제 딴에는 최대한 방어하고 같이 싸우고 노력해서 그런가 후회는 없어요. 아무쪼록 신우도 좀 정신 차리고 현실 감각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